네, 안녕하세요. 조선을 담당하는 대연 멘토 황대근입니다. 자, 오늘도 패노션 함께 살펴볼 텐데, 결국에 인수자금 문제로 인해서 유상증자, 그리고 이 주가 하락의 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제 영상을 지켜봐 주신 분들은 이 부분 대응이 가능했을 텐데, 자, 오늘 다시 한번 관련한 분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영상 시작에 앞서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식시장 정보의 고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진실된 정보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그런 현실에서 제가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주식을 어려워하시는 분부터 깊게 파고 싶으신 분들까지 제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해당 기업에 관심 있으시거나 관련된 내용을 잘 모른다, 혹은 조금 더 알고 싶다, 주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집중해서 봐주시길 부탁드리고, 정말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분석 심층적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관련 기사 살펴보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내용은 결국에 인수자금 조달이 부담이 된다. 그래서 이 패노션에서 대규모의 이상 증자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인데, 자, 이 부분은 사실 전 영상에서 제가 짚어드렸죠. 자, HMM 인수에 필요한 자금이 약 6조 4천억 원에 달하는데, 이 하림 측은 인수금융으로 이 3조 원 가량을 확보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다시 생각해 보면 결국에 이 인수금융을 충당하기 위해서 자, 패노션에 유증을 하게 되는 거고, 자, 패노션의 시가총액은 2조 원인데, 자, 유증 규모가 시가총액보다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대규모 유증이 단행이 될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 된 거다. 이렇게 이 부분이 우려가 되었던 점입니다. 자, 제가 HMM 인수 관련한 호재로 이 주가가 상승했을 당시에 강조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 대규모 자금 조달 이후에 이 패노션의 재무 상태가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유상증자로 2조 원만을 조달할 경우 이 부채 비율이 88.6%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유증을 적게 하면 이 주주 타격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그만큼 차입해야 하는 이 부채 규모가 늘어서 이 부채 비율이 높아진다는 점. 자, 결국 우리 주주분들에게만 피해가 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항상 주식 투자하면 이 주주분들만 손해가 나는 구조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마음이 아프고, 자, 하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이러한 상황은 대처할 수 있었다. 제가 한 달 전 정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HMM 인수 관련한 호재로 이 주가가 상승한 부분은 이 단기적인 모멘텀일 가능성이 크고, 이 결국 조금 더 길게 보면 인수를 위한 자금이 필요하고, 이 부분은 이 부채든 증자든 사용할 것이다. 그렇다면 재무 구조가 악화가 발생이 되면서 이 주주가치 희석도 발생되고, 자, 이 부분은 리스크로 작용되면서 주가의 악재로 반영될 것이다 라고 제가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최근 예시로 이 CGV 사건이 있었고, 유증 다음 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주가가 하락했으니까, 자, 유증이던 이 부채를 더 끼던 좀 더 길게 보면 리스크가 있는 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부분이고, 자, 여기에 더해서 이 RSI도 이 과매수 구간이었기 때문에, 자, 물량 비중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신 시청자 여러분들은 걱정이 안 되지만 새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차트를 보게 되면 많이 무너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증 관련한 시나리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유증의 경우 주가가 대부분 하락하는데, 자, 주가가 2차로 하락할 수 있는 부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자, 이 부분은 권리락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은 현재 구간은 주가가 안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기에는 리스크가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 권리락 당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그만큼 기준 가격이 하락해서 시작을 하는데, 이 시장이 좋은 경우에는 이 권리락 당일에 반등하면서 일시적인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자,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이런 경우가 나타났을 때, 일시적인 반등이 나타났을 때 이 기존 주식의 일부를 매도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자, 보통 유상증자를 거부하면 이 신주인증권 증서 이 거래 기간이 주어지는데,
이 기간에 이 매도가 가능하나, 자, 유상증자가 이 주주 우선 공모 방식으로 진행이 되면 이 신주 인승권, 이 증서 상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매도 기회조차 오지 않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유상증자 이후에 신주 상장이 되고 이 권리 매도가 가능한 시점이면 이 신주 매물이 쏟아지면서 개파락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으니 신규로 투자를 원하신다 혹은 공격적인 투자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때부터 매수 타이밍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방법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기업 관련 이슈는 설명을 드렸으니까 해운주에 영향을 줄 매크로적인 이슈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이케아가 이 수에즈 운하의 상황이 이 물류 지연을 초래하고 이 특정 제품의 가용성에 이 제약을 야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결국에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생기고 있는 거죠. 자, 이번 사건이 일어난 계기를 한번 설명드리면 이 예멘 반군의 상선 공격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결국에 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선박 이 수송이 중단이 되면 해운업계의 비용 상승이 예상될 수 있고 이 경우 이 부분이 해운주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우회 경로를 선택하게 되면 거리가 멀어지니까 이 비용적인 측면은 당연히 늘어날 테고 이 비용적인 측면을 한번 설명드리면 항해당 100만 달러의 비용이 추가된다는 점. 자, 그리고 우회를 경로하게 되니까 당연히 시간 역시 더 길어지겠죠. 그래서 이 7일에서 10일의 시간이 추가될 것으로 추정이 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우회 경로가 아프리카고 이 아프리카 우회를 하게 되면 이 국가들의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관련 국가들이 어디가 있냐? 이 그리스, 불가리아 같은 국가가 있는데 결국에 유럽이죠. 사실 홍해 사건 자체는 이 미국보다도 유럽에 더 큰 피해를 줍니다. 자, 왜 그러냐? 이 미국은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 현재 경우를 볼 때 이 시기적으로 유럽의 경우 이 크리스마스를 겨냥한 선적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기에 비해 타격은 크지 않겠지만 이 홍해 혼란이 계속되거나 악화된다면 이 비용 상승 압력이 가속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사건이 장기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미국부터 전 세계적인 경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를 계속해서 추적을 해야 된다라는 점. 자, 결국에 이렇게 되면 해운주 주가에는 상승 모멘텀으로 단기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도 매크로적인 측면, 증시 전체적인 하방 압력을 받으면 같이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또한 이 부분은 과거 패턴을 보면 설명이 되는데 2021년 발생한 이 수에즈 운하 에버기브노 이 좌초 사고 당시에 이 해운사들도 이 수에즈 운하를 포기하고 이 희망봉 우회를 선택했는데 이 당시에 사건이 발생한 당시에 HMM은 주가가 약 40% 급등했고 이 페노전 대한해운 역시 8.2%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하지만 이 사고가 일주일 만에 정리되면서 해운주는 상승폭 대부분을 반납하였고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단기 모멘텀으로 이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은 이 되돌림 현상이 올 수 있다. 이 부분은 패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현재 이 부분 역시 이 페노션 주가에 악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운 운임 상승에 따른 이 수혜도 있지만 해상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 같이 추가적인 비용 상승도 있기 때문에 자, 무조건 향후 기업 실적과 주가에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점. 그래서 하방 모멘텀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자, 앞서 말씀드린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대응을 하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인 이슈는 계속해서 추후에 말씀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미증시 살펴보면서 이번 주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특히 유가 관련해서 해운주와 조선주에게는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미증시 살펴보면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모두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자, 이 부분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시장에서 이 주가는 유동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이 유동성은 금리의 영향을 받죠. 이 3분기 GDP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면서 인플레가 잡히고 있구나, 이 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해석으로 이 주가가 상승하였습니다. 사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 유럽 중앙은행의 영향을 받고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아직까지 선을 긋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이 좋은 상태는 아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 내년 초 통화 정책이 완화되면 더 큰 상승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하락 마감을 했는데 앙골라가 오펙을 탈퇴하겠다고 밝힌 게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실 유가 같은 경우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대표적인 예죠. 특히 오펙의 공급에 의해서 석유 가격이 결정되는데 이 앙골라가 오펙을 탈퇴하면서 자, 원유 가격을 과연 오펙 회원들이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우려가 드는 거고, 이 통제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 전일 시장에서는 가격이 하락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앙골라의 원유 생산량은 하루에 110만 배럴 정도이기 때문에 자, 원유 시장에서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우려해야 할 점은 오펙 내에서 분열이 야기될 수 있다. 자, 왜냐하면 앙골라는 원유 감산에 불만이 많은 국가였고 이 오펙 회원들의 산유량 관련해서 합의된 의견을 내지 못한다면 시장의 불확실성도 커지는 상황이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미국 에너지 정보청이 발표한 이 주간 석유 재고 통계에서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자, 미국의 원유 수급이 해소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국제유가의 하방 압력을 작용한 요인이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홍해 주변의 정세 악화가 이 원유 수송의 차질과 공급 부족을 초래할 것이다라는 우려는 여전해서 이 국제 유가 하락폭을 제한한 상태였고, 자, 원유 선물 기준으로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주, 해운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국제 유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유가의 동향 계속해서 살펴서 보셔야 한다는 점, 그리고 유가의 상승 하락 모멘텀은 조선주, 해운주에게는 각기 다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까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